안녕하세요, 찐사TV입니다. 요즘 비염 수술을 받으러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빈코 증후군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. 아마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나 봐요. 제 유튜브 댓글에도 빈코 증후군에 대한 댓글이 많아졌어요. 심지어 빈코 증후군 카페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. 잘못된 상식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영상을 찍습니다. 제가 일하는 병원을 크게 노출하고 싶진 않지만 간절히 저한테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몇몇 있어 비염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. 그분 중 몇 명은 비염 수술 후에 빈코 증후군이 생길까봐 아무에게나 수술을 못 받겠다 하시며 감사하게도 저를 믿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결과도 좋아서 다행이고요. 코 관리 잘하고 계시죠? 일단 빈코 증후군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염 수술 편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콧살, 즉 합의갑계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자를 경우 코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생기는 증후군입니다. 증후군이란 말은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. 지속적인 코의 건조감, 설명되지 않는 코막힘, 코로 숨쉬기 어려움 등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. 실제로 옛날 수술법은 이 합의갑계를 완전히 잘라내는 거였어요. 그런데 수술 후 코막힘을 더 많이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졌고 데이터가 계속 쌓여 이제는 합의갑계를 완전히 잘라내는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.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는 7년 동안 수술도 제 나이에서는 제일 많이 접해봤을 거고 대학병원에서 윗 교수님들의 수많은 비염 수술 경과도 많이 봐왔지만 수천 명의 환자 중 아직까지 한 명도 빈코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. 저희 모교에서 교수님께 제대로 된 비염 수술 방법을 잘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요즘 성형수술과 비염 수술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병원에 따라 코의 기능보다는 코의 모양에만 비중을 둔 곳들이 많아지면서 수술하고 코가 오히려 더 막힌다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. 코의 모양뿐 아니라 코의 기능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실제로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코 모양이 너무 이쁘게 잘 되었는데 코가 너무 막혀 성형수술한 것을 후회한다는 환자분들도 있었어요.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면 외부의 공기를 이 비갑계를 통해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, 공기 정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합니다. 추운 곳이나 더운 곳에서 숨을 쉬더라도 일정한 온도와 습도로 폐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비갑계의 역할 때문이죠. 비갑계는 요즘에는 레이저나 고주파로 축소시키거나 외양골절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. 혹시나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비갑계를 단지 숨쉬는 곳을 방해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줄이려고만 할 경우 빈코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비갑계의 크기를 줄이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같은 장비를 쓰고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럴수록 집도의에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비갑계의 크기 1mm의 차이가 나비 효과처럼 들여 마시는 공기의 흐름에는 엄청난 변화를 주기 때문이죠.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비염 수술을 잘 받으시면 현저히 좋아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비염 수술하면 빈코 증후군 많이 생긴대 처럼 무분별한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술은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비염 수술을 받으시고 몇 주가 지나서 제 외래로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. 코로 숨을 잘 쉬어서 상쾌한 거죠. 비염 수술 후 적어도 2주까지는 코 안에 딱지가 생기고 콧물도 더 많이 나서 코가 막힙니다. 코를 풀지 말라고 하니 더 답답하겠죠. 잘못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염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 며칠 안 돼서의 불편한 증상을 모두 빈코 증후군 생긴 거 아니야? 라고 괜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부드러운 살도 베이면 아물고 딱지가 생기는데 일주일은 걸립니다. 하물며 코 안에 점막을 수술하였는데 2주에서 3주가량 안 불편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. 수술 후 4주 정도 지나면 코 안의 점막들이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해요. 수술 후 한 달 정도까지의 코 불편감은 당연한 과정입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도 적어도 2번 정도는 드레싱 치료와 수술 상태 확인을 위해 외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상처가 힐링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드레싱을 하지 않으면 콧살이 주위 조직과 유착되는 등 수술했는데도 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. 요즘 특히 성형과 비염 수술을 같이 시행하시는 집도의들이 코의 미용적인 측면만 너무 중점을 두다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제 컨텐츠에도 있듯이 기능코 성형, 비염과 미용을 한 번에 잘 잡으면
그보다 이상적인 수술은 없을 겁니다. 다만 꼭 숙련된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는 곳, 수술 후에도 제대로 된 드레싱을 해주는 곳에서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빈코 증후군이 한번 생기게 되면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점은 수술의사 고르는 법 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명심하세요. 코 모양 못지않게 코로 숨을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. 안녕.